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동남아시아 이코머스 생태계, 이 판을 새롭게 짜고 있는 회사죠. 소사이어티 패스. 나스닥 티커로는 SOPA인데요. 이 회사에 대한 어센디언트 캐피털 마켓츠의 최신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25년 10월 6일자. 정말 따끈따끈한 보고서인데 이걸 오늘 당신과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저희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보고서 안에 숨어있는 정보들, 그러니까 SOPA의 최근 실적은 어떤지, 또 가치평가는 제대로 받고 있는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쏙쏙 뽑아서 명료하게 정리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소사이어티 패스나 혹은 이 빠르게 크고 있는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 자체에 관심 있는 당신이 복잡한 분석 속에서 헤매지 않고 딱 중요한 맥락을 잡아가실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저희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보죠. 이 어센디언트 보고서, SOPA에 대해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역시 최근에 나온 2분기 실적이네요. 이게 뭐랄까 기대치를 확 뛰어넘었더라고요. 네, 보고서를 보니까요. SOPA의 2025년 2분기 매출이 250만 달러. 이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46%나 늘어난 거예요. 성장세가 상당하죠. 근데 더 주목해야 할 건 시장에서는 한 150만 달러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그걸 무려 100만 달러나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성장이 아니라 시장 기대를 완전히 압도한 거죠. 근데요, 이 매출 성장보다 어쩌면 더 드라마틱한 건 이익 쪽이에요. 주당 순이익, EPS 말이죠. 시장에서는 이게 주당 한 0.24달러 정도 손실을 볼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완전 반대로 주당 0.10달러 이익을 냈습니다. 적자 예상했는데 흑자라니. 이거 정말 서프라이즈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데요. 이게 그냥 이번 분기 장사 잘했네. 여기서 끝날 게 아니라 에센디언트 분석을 보면 이게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쪽에 무게를 두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예상 밖의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아예 SOPA의 앞으로의 연간 실적 전망치 자체를 올려잡았다는 거죠. 이건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체력, 펀더멘털이 좀 개선되고 있다. 이런 신호를 읽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숫자를 좀 보면요. 2025년 전체 예상 매출을 원래 620만 달러 정도로 봤었는데 이걸 880만 달러로 확 올렸어요. 기존 전망치보다 거의 40% 넘게 높인 건데요. 이건 단순히 2분기 실적 좋았던 걸 반영한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앞으로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거다. 이런 강한 확신 같은 게 좀 보이는 대목입니다. 동시에 그 주당 순손실 예상치도 원래는 마이너스 1.04달러였는데 이걸 마이너스 0.42달러로. 그러니까 손실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걸로 본 거예요. 수익성 개선 기대감이 아주 크게 반영된 거죠. 와, 2025년 전망치를 그렇게 크게 바꿨군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2026년 전망치까지 손을 댔습니다. 2026년 예상 매출은 원래 9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로 올렸고요. 예상 주당 순손실도 마이너스 0.63달러에서 마이너스 0.47달러로 조정했어요. 이건 결국 2분기에 보여준 이 강한 성장 모멘텀이랑 수익성 개선 흐름이 내년까지도 쭉 이어질 거다. 이렇게 에센디언트가 분석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실적 개선세가 뚜렷하고 앞으로도 이어질 걸로 본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적 말고 또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성장 동력이 있더라고요. 바로 자회사들 IPO, 기업 공개입니다. 이게 SOP의 어떤 숨겨진 가치를 시장에 좀 보여주는 그런 과정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월이었죠. 그 온라인 여행 플랫폼 자회사 뉴사투립. 여기가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상장을 했잖아요. 티커 NUTR이었고 이걸로 한 1,700만 달러 정도 자금을 확보했다고 하더라고요. 꽤 성공적인 대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가 아니라고요. 또 다른 핵심 자회사 또포미디어. 여기도 올해 말,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IPO를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이 터포미디어 가치도 앞서 상장한 누사트립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 같던데요. 근데 이게 단순히 자회사가 상장해서 돈 번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자회사 IPO들이 모 회사인 SOP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 건가요? 네, 맞아요. 그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봐야 하는데요. 자회사들이 성공적으로 IPO를 한다는 건 SOP에게 적어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긍정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인 현금 유입이죠. 뉴사트립 사례가 딱 보여주잖아요. 상장을 통해서 상당한 자금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에센디언트 보고서를 보면 지금 SOP가 들고 있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대략 한 2,900만 달러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이 중에 1,700만 달러가 바로 그 뉴사트립 IPO로 들어온 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확보된 현금은 앞으로 성장 투자나 운영 안정성 강화에 큰 힘이 되겠죠. 그렇죠. 현금이 많으면 일단 든든하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어쩌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바로 가치 측정의 기준점을 제공한다는 겁니다. 자회사가 비상장일 때는 그 가치를 객관적으로 알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얼마짜리인지 딱 부러지게 말하기 어렵죠. 네. 그런데 IPO를 해서 시장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면 그 가치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누사트립이 상장 후에 시장에서 얼마로 평가받는지, 또 앞으로 thoughtful 미디어까지 성공적으로 IPO를 해서 시장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요. 이건 곧 모회사인 SOSPA가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포트포리오, 그 가치를 다시 평가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뭐랄까, 숨겨져 있던 보석의 가치가 감정서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딱 확인되는 느낌. 아, 비유가 확 와닿네요. 보석 감정서. 네. 지주회사로서 SOSPA의 진짜 내재 가치가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는 셈이죠.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실적은 예상을 뛰어넘었고 자회사는 성공적으로 상장해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막 들리는데 그런데도 S&D엔트는 지금 SOSP의 주가가 심각하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두 가지를 딱 제시하는데 들어보면 정말 고개가 갸웃거려질 정도예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근거가 뭐냐면요. 회사가 지금 들고 있는 현금 가치보다도 훨씬 싸게 주식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전문가님 말씀하셨듯이 보고서에서는 SOSPA 보유 현금을 약 2,900만 달러로 추정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SOSP의 전체 시가총액은 500만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시 계산해봐도 이상한데요? 회사를 통째로 사는 가격이 그 회사 금고 안에 있는 돈보다 훨씬 싸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일반적이라고 보긴 어렵죠. 물론 회사가 빚이 엄청 많거나 앞으로 현금을 막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이 보면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데 SOPA의 경우 보고서는 이 현금 보유액 대비 극단적인 저평가 상태를 아주 이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비유하자면 지갑 안에 10만 원이 들어있는데 그 지갑 전체를 10,000원에 팔고 있는 상황, 그런 거죠. 와, 지갑 안에 10만 원, 지갑은 10,000원. 비유가 기가 막히네요. 근데 두 번째 근거를 들으면 이 괴리감이 더 커져요. 바로 자회사 누사트립 지분 가치랑 비교했을 텐데요. 누사트립 주가가 지금 주당 한 8달러 정도에서 거래되고 있대요. 이게 IPO 가격의 2배랍니다. 시장에서 꽤 좋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죠. 네, 상당히 선방하고 있죠. 그런데 SOPA가 이 누사트립 지분을 약 75%나 가지고 있어요. 주식수로는 한 1,200만 주 정도 되고요. 이걸 지금 주가인 8달러로 그냥 단순하게 곱해보면요. SOPA가 가진 누사트립 지분 가치만 해도 대략 9,600만 달러. 거의 1억 달러에 육박해요. 네, 계산상으로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회사 하나 지분 가치만 거의 1억 달러. 들고 있는 현금도 2,900만 달러. 그런데 이 회사 전체 시장 가치는 달랑 500만 달러다. 이건 정말 뭔가 앞뒤가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마치 여러 개의 막 비싼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인데 그 내용물 가치는 다 무시하고 그냥 상자값만, 그것도 거의 공짜나 다름없는 가격으로 취급받는 그런 상황 같아요. 시장의 개별 자회사 가치나 현금 가치를 모회사 가치에 전혀 반영을 못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이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어센디언트가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시장 가치하고 회사가 실제로 가진 내재 가치 사이에 어마어마한 간극, 영어로 디스커넥션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존재한다는 거죠. 물론 이 간극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에 정보가 부족하다거나 동남아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됐다거나 아니면 M&A로 크는 모델 자체에 대한 회의론이 있다거나 혹은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숨겨진 리스크 요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어센디언트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바로 이 극심한 괴리감,
이 비정상적인 저평가 상태 자체가 앞으로 소파 주가를 끌어올릴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시장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생겼다. 이런 시각인 거죠. 아, 시장의 비효율성이 오히려 기회다. 네. 그래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어센디언트는 소파에 대한 투자 의견을 매수, 즉 BUY로 유지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목표 주가는 기존의 15달러였는데 이걸 18달러로 상향 조정했어요. 18달러요? 지금 주가가 1달러도 안 되는데. 그렇죠. 이 목표 주가는 수년제 가치 NPV 분석 모델이란 걸로 계산한 값인데요. NPV 모델이라는 게 간단히 말하면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걸로 예상되는 현금 흐름들을 현재 가치로 할인해서 다 더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걸로 기업의 적정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중 하나인데 어쨌든 현재 주가를 생각하면 18달러란 목표 주가는 정말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목표 주가는 분수가의 추정치일 뿐이고 미래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만큼 현재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혹하는데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투자는 항상 신중해야 하니까요. 이렇게 매력적인 기회처럼 보이는 이야기 뒤에는 분명히 위험 요인도 있을 텐데요. 보고서에서도 달령이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언급합니다. 어떤 투자 분석이든 좋은 얘기만 하면 그건 좀 균형을 잃은 분석일 가능성이 높죠. SOPA의 보고서 역시 SOPA가 안고 있는 위험 요인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위험으로는요. SOPA가 인수한 여러 사업체들이 아직은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고 거기까지 가려면 여전히 시간이 좀 필요하고 넘어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전 과제 같은 게 있을까요? 동남아 시장이라는 특성도 좀 고려해야 할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동남아시아? 물론 성장 잠재력 크죠. 근데 그만큼 경쟁도 정말 치열합니다. 예를 들어서 누사 트립이 있는 온라인 여행 예약 OTA 시장은 이미 아고다나 트래블로카 같은 글로벌 거대 기업 또 그 지역 내의 강자들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렇죠. 경쟁이 만만치 않겠네요. 네,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고 또 점유율을 뺏어와야 하는 게 큰 숙제고요. 또 thoughtful 미디어가 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분야, 여기도 트렌드가 워낙 빨리 변하고 또 현재 문화나 소비자 행동에 대한 이해가 아주 깊어야 하거든요. 이런 시장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또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 이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M&A로 빠르게 크는 전략 자체가 가진 어려움도 있어요. 인수한 회사들을 잘 통합하고 시너지를 내는 거, 이것도 잠재적인 위험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넘어야 할 산들이 많아 보이긴 하네요. 네, 그럼에도 하고 S&D한테는 이런 잠재적 위험 요인들보다는 지금 나타나고 있는 뚜렷한 실적 개선 추세나 성장 전망,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의 이 극심한 저평가 상태, 이게 이런 위험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매력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동남아 이커머스 시장의 그 거대한 잠재력, 보고서에서는 시장 잠재력을 약 10억 달러 규모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 초기 단계의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높은 보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런 분석인 거죠. 전형적인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투자 기회로 보는 셈입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럼 이 회사 자체에 대해서도 조금 더 알아두면 좋겠네요. 소사이어티 패스, 어떤 배경을 가진 회사인가요? 소사이어티 패스는 2018년에 설립됐으니까 비교적 신생 기업이죠. 동남아 주요 5개국, 그러니까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이 5개국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나라들이 동남아 전체 인구의 한 8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입니다. 본사는 여러 도시에 좀 분산되어 있는데 주요 거점은 방콕, 호치민, 자카르타, 마닐라, 싱가포르 이런 곳에 두고 있고요. 사업 모델은 기본적으로 여러 분야의 현지 기업들을 인수합병, M&A를 해서 하나의 생태계로 묶는 그런 지주회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 M&A 중심의 지주회사군요. 네, 현재 운영하는 사업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누자트립 같은 여행 부문, 둘째는 소프트미디어가 속한 디지털 미디어, 특히 광고나 인플루언서 마케팅 쪽이고요. 그리고 셋째는 다양한 소비자나 서비스를 아우르는 라이프스타일 부문입니다. 이 세 분야가 서로 좀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기술을 활용해서 소비자한테는 딱 맞는 쇼핑 경험을 주고 판매자한테는 효과적인 판매 채널을 제공해서 동남아시아의 그 전통적인 소매 유통 구조를 혁신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스닥에는 2021년 11월에 상장했으니까 상장한 지는 이제 한 4년 정도 되어가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2018년 설립, 2021년 상장. 비교적 젊은 회사네요. 네, 그래서 어센디엔트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딱 요약하면요. 소파는 사업 초기 단계라서 여러 위험과 불확실성 하나 안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동남아시아라는 거대 시장에서 아주 가파르게 성장할 잠재력이 있고 또 현재 시장에서는 극도로 저평가된 상태다. 이걸 고려하면 위험 대비 보상 관점에서 투자 매력도가 높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험과 기회라는 저울 위에서 지금 가격은 기회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이런 판단인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센디엔트 캐피탈 마켓스 보고서에 따르면 소사이어티스 패스, 이 회사는 최근 2분기에 시장 예상을 아주 크게 뛰어넘는 인상적인 실적을 내면서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누사트립 같은 핵심 자회사가 성공적으로 IPO를 하면서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를 시장에 증명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 점이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는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 회사의 시장 가치가 회사가 가진 현금이나 핵심 자회사 지분 가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낮게 평가되어 있다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사업 모델을 완전히 상업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내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들,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거나 M&A 전략 실행의 어려움 같은 위험 요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간과할 순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동남아시아 시장의 그 폭발적인 성장 잠재력과 맞물려서 현재의 이 저평가 상태가 상당한 주가 상승 기회를 품고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를 바탕으로 당신께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은 바로 이거진 것 같습니다. S&D엔트가 지적한 이 극심한 가치 평가의 간극, 그러니까 회사의 시가총액이랑 그들이 실제로 가진 현금이라든지 자회사 지분 같은 것들, 이 가치 사이에 벌어진 이 엄청난 차이요. 이게 정말 시장 참여자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보석 같은 기회일까요? 아니면 혹시 시장은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거나 혹은 S&D엔트 분석가들이 조금 가볍게 봤을 수도 있는 또 다른 어떤 중대한 위험 요인을 이미 가격에 영리하게 반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간극의 진짜 의미는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서 고민해보는 과정 자체가 당신의 투자 결정에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줄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